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꿈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입니다. 오늘이 130일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미경님은 100일째 되시는 날이 맞겠죠? 축하합니다. 미경님 축하합니다. 100일 기념 축하합니다. 병구님 안녕하세요. 제가 또 자리가 바뀌어서 우왕좌왕 미리 갖다 놓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 거치하는 이게 확 돌아가면서 처음에 제가 라이브 했다가 다시 종료하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하지만 수습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네, 그래서 오늘은 필사를 바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병구님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지금은 비가 좀 안 내리고 있더라고요. 맑아지는 것 같기는 해서 제가 조금 밖에 환한 걸 보니까 오늘 7월이 시작되는 날인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 남았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4분 16초 남았습니다. 다 썼습니다. 저는 112쪽까지 썼습니다. 이 박완서 작가가 아까 제가 끝낸 그 제목까지, 소제목까지
썼을 때가 이제 70이라는 나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지나간다, 이런 제목으로 썼던 부분을 제가 패스를 했었고, 그게 이제 전원 생활을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 지금처럼 장마철에는 이 시골에 그 시냇물, 이게 콸콸콸콸 이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그 시냇물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제 졸졸졸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소리가 마치 다 지나간다, 모든 건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 라고 속삭이는 것처럼 들린다고. 그래서 그 소리가 그 어떤 성직자의 설교 소리보다도 더 깊은 위안과 평화를 준다고 쓰셨는데, 나이 70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특히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은 그거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히 행운이다. 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잠깐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저희 아파트에 이제 1층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쪽에 산 지가 한 7년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 산이 깎이기도 전에 오셨던 분들인데, 얘기를 들어보니 교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잠깐 있었거든요, 예전에. 두 부부가 교사셨고, 두 분 다 이제 정년퇴임을 하시고, 지금은 나이가 이제 꽤 많으신 거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기타를 메고 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타를 치실 줄 알고 그거를 이제 재능 기부처럼 그 동네 노인들,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한 3년 조금이 안 됐거든요. 2년 반 전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코로나 있기 전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1층에서 이제 차에서 짐을 빼고 막 옮기느라고 차를 대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 들어보지 못한 소리예요. 근데 딱 귀를 기울이니 악기 소리인 거예요. 그게 오보에 약간 이런 악기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 소리인 것 같은 거예요. 클라리넷은 아닌 것 같은데 오보에 비슷한, 하여튼 간에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를 이렇게 막 찾은 거죠. 그랬더니 그 1층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에서. 그래서 작은 방에 문을 조금 열어놓고 커튼을 내리고 거기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할머니가 하시는 건지 할아버지가 하시는 건지는 모르고, 또 그 두 분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계속 반복해서 같은 구간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할아버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대단하시다. 저렇게 새로운 거를 도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이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그렇게 그 전부터 무언가 어떤 예술적인 작업,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작업을 해오신 분들은 좀 다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글을 쓰는 거든 악기를 연주하는 거든 노래를 하는 거든 아니면 운동을 하는 거든 그 나이에 무언가를 시작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그러니까 뭐 40이든 50이든 아니면 그 더 젊어서라도 아니면 60이든 그때부터 시작해도 무언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무언가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건 와, 대단한 축복이다. 행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저한테 새로운 자극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필사를 하면서 보니 이 박완서 작가가 작가라는 그런 타이틀로 살아오셨고 70이 돼서 그리고 아마 이제 돌아가시 전까지 계속 글을 쓰셨겠죠. 그런 걸 하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게 어떤 것이 되든. 그래서 이 필사를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 한 줄 명상 어떡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짧게 해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말이에요. 변명. 변명인데요. 제가 어제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를 다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까지 조태훈의 변명이었습니다.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 상대가 나의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하지는 않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 조태훈이라는 남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변명을 해요. 근데 그 변명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그 전에 사건은 여자가 임신한 줄 안 거예요. 남자는. 그런데 여자가 임신한 게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웃으면서 아유 아니에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 남자가 자기도 모르게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분명히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여자는 머리를 가위로 집에서 부엌에서 쓰는 가위를 이용해서 집에서 머리를 잘라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나중에 남자가 그 여자의 그 머리 헤어스타일이 바뀐 걸 보고 안 거죠. 근데 그 말을 했을 당시에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거든요.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 남자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청자니까 그 두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말을 한 다행이라고 한 그 남자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상처받은 거를 숨기죠. 그리고 이 남자는 미안하다고 말을 했지만 이게 그냥 그 여자가 받았을 때는 말을 그렇게 해서 아우 미안하다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이 남자는 나와 자기의
그 아이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남자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냐면 자기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보면 그 아이의 30년 후를 생각한대요. 그런데 30년 후에는 저 아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떻게 살아갈지 나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 같은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때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다행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조태훈의 변명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분을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죠. 시청자가. 그러니까 예쁘게 걷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가 30년 후에 얼마나 그 고된 삶을 살지, 얼마나 아픔으로 많이 상처받은 성인이 되었을지를 생각한다는 건 그 남자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막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고 살고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사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그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얘기를 해서 좀 풀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나는 내 속을 다 드러내서 나의 아픔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의 해방일지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친구한테 얘기하고 부모한테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쏟아내는 감정을 쏟아내고 풀어버리고 이런 성격들도 있지만 우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기의 그 너무나 힘든 상황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사람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변명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 모두 다 변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변명하고 삽시다 우리. 변명 좋은 것 같아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 변명하지 마. 그러는데 변명을 되게 바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한테. 변명이라도 해줬으면 그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너가 변명을 한다면 난 용서할 수 있어. 난 이해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변명이 없다는 건 정말 관계를 끝낸다는 얘기니까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변명하고 삽시다. 변명에 대해서 되게 다르게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7월이잖아요. 7월의 첫날인데요. 보니까, 아이고, 소리가 너무 컸겠다. 그 스누피가 이렇게 빼꼼 얼굴만 내밀고 있어요.
1년에 딱 반이 지나간 거예요. 6월까지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또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금요일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